MWC가 되게 큰 행사예요. MWC 출장은 그렇게 편안한 출장은 아닙니다. 2,000개 이상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25만 평 정도 되는 전시장인데 어딜 가도 이제 5G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중심이 되는 거는 연결이거든요. 적응해야죠. 새 시대, 새 문명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이제 매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행사가 제일 규모가 커요. 물론 뭐 상해에서도 열리기도 하고 GSMA라는 그 세계 이동통신사업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모바일 기기 디바이스 업체는 물론이고 뭐 통신사 그리고 뭐 앱을 개발하는 개발사들 이런 모바일과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모여서 자기 기술들이 어떤 게 있고 뭐 소개하는 자리도 될 수 있고 투자를 유치하는 자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로 불리는 행사고요. 이게 1980년대부터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행사가 개최가 됐었어요. 근데 2006년부터 바르셀로나가 행사 개최지를 따오게 돼서 2030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걸로 연장이 됐고요. 항상 2,000개 이상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관광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매해 이제 뭐 메인 테마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시각적으로도 이번 테마가 5G다라는 걸 좀 확연히 알 수가 있었어요. 한 25만 평 정도 되는 전시장인데 어딜 가든 이제 5G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기존에 쓰고 있던 4G 그러니까 LTE죠. LTE보다 속도가 한 20배 정도 빠른 그 통신망으로 통칭이 되는데 이 5G의 가장 큰 특징이 뭐 전선 속도의 혁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심이 되는 거는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기와 동시에 연결을 하면서 발생하는 트래픽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통신망으로서의 의미가 강해요. 이통사 부스들 보면은 뭐 5G가 이런 거다 하고 뭐 전파가 이동하는 어떤 경로나 이런 걸 보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하게 되면 어떤 변화상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PPT 형식으로나 뭐 그래픽으로나 이렇게 띄워놓는 부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 그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체험존은 국내 통신사들이 좀 많이 잘 차려놨었어요. 다른 통신사에서는 좀 원리나 개념 4G보다 5G가 얼마나 더 빨라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전시에 좀 치중한 면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뭐 KT나 SKT, LG플러스 같은 경우는 VR이나 AR 같은 장비를 이렇게 체험존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VR 안경을 끼고 직접 호텔에 가지 않아도 미리 방을 둘러볼 수 있고 뭐 낮뷰, 밤뷰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데코레이션까지 할 수 있어요. 꽃병이라든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 침대 위에 이제 장미꽃을 이렇게 뿌려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방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체험존을 마련을 하기도 했고요. BMW나 벤츠 이런 데서도 와서 커넥티드 카 같은 걸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딜 가고 싶다라고 뭐 음성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인식을 시키면 차가 알아서 가게 하는 그 GT라는 회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로봇을 좀 선보이기도 했어요. 드럼을 치고 이제 피아노를 치는 로봇들이 즉석에서 좀 협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도 좀 마련이 돼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5G가 실제로 좀 상용화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 정도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르셀로나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5G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전시회를 매번 개최를 하지만 기지국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이전에 갔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아마 너 거기 가면 생각보다 고생할걸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가서 깨달은 거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영상 송출 속도를 좀 체크를 했더니 800kB/s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4기가 영상을 보내려면 3일이 걸리더라고요. 뉴스 시간은 돼야 되는데 또 어떻게 영상을 송출하지? 호둥수둥 하다가 다른 업체들이 묻고 있는 호텔마다 알아보면서 거기 영상 속도 좀 체크해주세요 부탁하고 다른 촬영 크루들은 PC방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곧 출시될 핸드폰은 뭐 LTE망이랑 5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될 거예요. 완전히 5G만 상용화하는 시기는 한 2020년 정도로 해외 컨설팅 회사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LTE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세계 점유율 1위였던 애플이 전 세계 사용자들이 LTE를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삼성전자보다 한 2년 정도 뒤에 LTE폰을 출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2년이 굉장히 컸어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한 기술은 이제 퇴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목을 있는 것도 이 5G 통신이라는 게 불러올 여러 가지 부대 효과들 때문이거든요. 얼마나 그 5G가 좀 디폴트 상태의 통신망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을 누가 먼저 개발을 해서 선점할 수 있느냐, 국가적으로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브리핑이 최근에 있었는데, 요금제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지 않는 거는 뭐 절차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제조사와 단말기의 어떤 5G 안정성 협의가 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5G 통신이 좀 매끄럽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안정성 측면에서 좀 테스트할 게 많이 남았다는 뜻이죠. 5G를 쓸 수 있는 핸드폰을 내는 것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얼마 만에 다운받았던 걸 얼마나 빨리 다운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체감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치면은 이제 기술 발전의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핸드폰 단말기의 안정성을 고민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적응이 될 때까지 미루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일단은 5G 핸드폰으로 할 것 같고, 네, 적응해야죠. 새 시대, 새 문명에.